안녕하세요. 오늘은 드디어 저번 영상에 이은 2부 영상이에요. 이번 영상에서는 사용했던 연고에 대한 부작용, 그리고 제가 꼭 지켰던 생활 습관, 그리고 멘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. 많은 분들이 질문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. 네. 첫 번째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제가 부작용이 있던 연고는 엘리델 연고예요. 저는 엘리델 연고에 두 가지 부작용이 있었고, 첫 번째는 부작용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인데, 바르면은 이제 엄청 화끈거릴 수도 있고 일주일 이내에는 나아질 거라고 미리 안내를 받았어요. 근데 정말 화끈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에 불을 지르는 것 같더라고요. 화상 입은 사람처럼 너무 아팠고,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 당시에 얼음팩을 이제 얼굴에 대면은 만화에서처럼 칙 하고 연기가 났을 것 같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어요. 근데 정말 이틀 정도 지나니까 바로 그 증상이 사라지더라고요. 두 번째 부작용은, 저는 이것도 스테로이드처럼 리바운드 현상이 있더라고요. 병원에서는 엘리델은 리바운드 현상이 절대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있었어요. 그리고 검색해보니까 저 말고도 더러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. 그렇지만 스테만큼은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, 정확한 기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동안 꽤 그랬고 증상은 그냥 자연히 사라졌어요.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지켰던 생활 습관이에요. 말씀드리는 모든 거를 제가 4년, 5년 동안 지켰던 거는 아니에요. 각각 실천했던 기간은 다 달라요. 첫 번째는 열 때문에 어차피 고추, 후춧가루는 아예 못 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켜졌지만, 열을 발생하는 음식은 아예 다 차단을 했어요. 그렇지만 이거는 열이 나아지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강도를 높여서 점점 도전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밀가루, 술, 커피는 거의 1년 동안 아예 끊었어요. 다만 커피는 너무 먹고 싶을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옆에 사람 마시면 한두 모금만 빼서 마시고, 아주 가끔 디카페인을 마셨어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독 주스랑 열 내리는 차를 많이 마셨어요. 원래도 물을 제가 많이 마셔가지고 차는 생각날 때마다 꾸준히 마셨고 그게 힘들지는 않았어요. 그리고 해독 주스는 제가 한 3, 4개월 정도는 만들어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먹었거든요. 근데 그거 만드는 게 진짜 너무 귀찮기도 하고, 야채랑 과일 같은 거를 다 손질을 해야 되니까, 그리고 오랫동안 먹어도 저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방구 냄새가 좀 지독하게 나더라고요. 그래서 한 3, 4개월 정도 먹고 중단했어요. 수돗물 사용 시에는 연수기랑 필터를 꼭 사용을 했고, 그리고 현재는 아직까지도 필터를 사용하고 있어요. 요즘에 올리브영이나 인터넷에도 많이 팔잖아요. 그냥 그런 일반적인 필터를 사용하고 있어요. 연수기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요. 제가 마지막 병원 갔을 때 알게 된 건데, 유제품이 피부에 되게 안 좋대요. 요거트는 그래도 가끔 한 번씩 간식으로 먹기는 했어요. 현재도 요거트는 아침에도 간편해가지고 자주 먹고, 우유는 가끔 먹고 굳이 안 마셔요, 저는. 그리고 초콜릿도 엄청 안 좋다고 하니까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참고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초코맛, 커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. 지금 현재는 저는 그냥 골고루 다 잘 먹어요. 커피도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마시고, 네, 잘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질문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영상이 이제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. 세안 어떻게 하셨나요?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아침 저녁 물세안만 했습니다. 그 뒤로는 저녁에만 이마, 턱, 코 옆에 이런 피지 많은 부분 있잖아요. 제가 모자를 그리고 굉장히 오래 쓰고 다녔어요. 피부가 이제 한창 심할 때는.
그래서 헤어라인이랑 얼굴 바깥 라인만 약산성 클렌저로 살살 닦아줬어요.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에스트라 클렌저를 사용했습니다. 현재 세안은 어떻게 하시나요? 아침에는 물 세안 많이 하고요. 저녁에 똑같은 약산성 클렌저로 세안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너무 땀을 많이 흘렸다거나 아니면은 이만 닦고 아침에 잠깐 뭐 외출을 하고 왔다거나 너무 늦게까지 안 씻어서 얼굴에 피지가 좀 많이 분비가 되었다 할 때만 아침에도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고 있어요. 근데 요즘에는 운동을 자주 하기도 하고 날이 더워서 아침 저녁 다 약산성 클렌저로 세안을 하고 있고, 화장할 경우에 클렌징 어떻게 하시나요? 일단 눈이랑 눈썹이랑 입술은 포인트 리무버, 립앤아이 리무버로 화장솜에 적셔가지고 닦아내고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로 1차 세안을 한 다음에 약산성 클렌저로 2차 세안을 합니다. 클렌징 워터를 어떻게 사용하냐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화장솜을 이용해서 닦기도 하고 그 다이소나 올리브영에도 있나? 그 거품기가 있거든요. 클렌징 워터에다 거기다가 부어가지고 누르면은 워터가 거품이 돼서 나와요. 그래서 그걸로 전체를 닦아주고 물로 헹구고 그 다음에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해서 2차 세안을 합니다. 약은 얼마나 드셨나요? 부작용 있었나요? 저는 먹는 약에는 부작용이 전혀 없었습니다. 먹는 양은 항히스타민제랑 항생제를 둘 다 몇 년간 먹었는데 병원을 옮기면서 그리고 증상이 달라지면서 처방도 달라지고 두 가지 약을 뭐 꾸준히 얼마간 먹었다고 제가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그 기간들까지 포함해서 먹은 거는 2년 넘게? 한 3년 가까이 먹은 것 같아요. 항생제는 나중에는 병으로 받아서 제가 조절을 해가지고 먹었었기 때문에, 그리고 피검사상으로는 괜찮았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항생제를 6개월간 복용을 하고 한 달을 쉬고 하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정말 다르니까 꼭 전문의랑 상의하시면서 약을 드시기를 추천드리고, 항생제는 간에 무리를 많이 줘가지고 피검사를 꼭 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연고는 얼마나 바르시고 부작용 없었는지? 엘리델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. 엘리델 수란트라 바른 기간은 둘 다 달라요. 근데 아마 꾸준히 2년 정도는 다 발랐던 것 같고, 엘리델은 그 사이에 더 일찍 끊었고 수란트라는 그 뒤에 간헐적으로 조금 더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식단 관리 얼마나 하셨는지? 1년은 완전 빡세게 했어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, 술 아예 안 먹고 밀가루 튀김 이런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면은 안 먹었어요, 저는. 그리고 어느 정도 염증이 잡힌 뒤로 음식을 이제 조금씩 골고루 먹기 시작했는데, 매운 거는 피부에 빨개지는 정도, 열오르는 정도, 식는 정도를 체크하면서 조금 더 맵게 조금 더 맵게 하면서 늘려갔어요, 점점. 가장 완치에 도움이 된 거, 완치에 도움이 된 거는 제가 딱 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피부 안 괴롭히고 기다려주는 게 제일인 것 같긴 한데,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제가 여러 가지 피부염을 앓았잖아요.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피부가 계속 변화했어요. 그래서 그 변화에 맞춰서 병원에서 이제 약 처방, 연고 처방도 계속 달라졌었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를 했을 때 그 증상이 나아졌다 했던 거는 없었고,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전부를 다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거든요. 저도 정확히 한두 가지를 뽑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비비 선크림 뭐 바르시는지? 둘 다 안 발라요, 저는. 선크림은 아직 저도 유목민이라 가지고 피부 화장은 중요한 날에만 자차가 포함된 파데를 발라요. 정샘물 쿠션을 사용하고 있고, 앞으로 선크림이나 화장품 먹는 거 뭐 여러 가지로 저한테 잘 맞는 거 찾고 이제 또 추천해 드릴 만한 게 있으면은 제가 꼭 이런 피부 영상이 아니더라도 브이로그나 이런 영상에서 꾸준히 알려드릴 거예요. 뭐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해드리고 싶은 말,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되었던 말은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면서 나아진다는 말이었어요.
상식적으로 병에 걸리면 시간이랑 비례해서 나아져야 정상이잖아요. 근데 이거는 나아졌나 싶다가도 2달, 3달 뒤에 또 그 증상이 나타나고 또 악화된 것 같고 하니까 무섭더라고요. 저게 완치되신 분이 했던 말이었는데 그 말을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. 아, 내가 오늘 악화돼도 심지어 1달, 2달 뒤에 이 증상이 또 생겨도 나는 결국 이게 낫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. 호전되다가 갑자기 악화되고 이게 반복되면은 심지어 이게 또 1달, 뭐 2달 안에 낫는 것도 아니고 1년, 2년 동안 이런다? 이러면 정말 두려워지거든요, 사람이. 근데 그 우울하고 막 두려운 상황에 자기 자신을 계속 더 빠뜨리지 마시고 아, 이게 낫는 과정이랬지 하면서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나시기를 바랄게요. 물론 그게 정말 말처럼 안 되고 정말 힘든 거를 저도 알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우울해지는 시간이 짧아지더라고요. 2번째로는 피부 질환 그런 커뮤니티 있잖아요. 저도 거기에 가입이 돼 있고 아팠던 당시에는 자주 들어갔었거든요. 근데 거기 너무 자주 들어가시지 않는 게 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정보를 얻기 위해 들어가는 건 좋아요. 카페에 있는 분들은 원인도 피부 타입도 완전히 저랑 다른 사람이잖아요. 근데 내 증상을 거기 커뮤니티에다가 물어보고 그러면은 사람이 마음이 약해질 때는 그런 글들을 또 맹신하게 돼요. 어떤 변화에 대해서 피부 증상이나 궁금했던 거를 다 적어놨어요, 메모장에. 그리고 제 주치의한테 그냥 다 물어봐요. 카페에다가 물어보거나 따로 글 쓰지 않고.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이나 드라마, 영화 같은 거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거는 아주 개인적이고 지극히 저의 경우인데 제 생각에는 그냥 우울한 사람들끼리 서로의 우울함을 나누면은 좀 배가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그 안에서 우울한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분을 만나면 정말 최고.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힘들다, 죽고 싶다, 나는 안 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 눈에는 더 많이 보였었거든요. 저의 생각이 답은 아니니까 우울함도 얘기하고 나누면서 기분이 나아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은 그게 맞는 거고 저랑은 다른 거니 꼭 자신이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. 그냥 제 경우에는 알지도 못했던 병명도 알게 되고 나도 이건가 하면서 더 불안하고 그 불안함의 극치에 막 다다랐거든요. 혹여라도 자신의 모습이 이렇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냥 약이나 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병원 정보를 얻기 위함으로 사용을 하셔야지 그런 시간들에 저는 그냥 그림도 그리고 책도 많이 읽고 저는 종교가 또 있기 때문에 기독교나 성경 같은 것도 열심히 보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. 소설도 안 가리고 다 읽고 시트콤, 애니 막 이런 것도 정주행하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. 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100% 알아줄 수가 없어요. 심지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,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남에게 상처 주지 마시고 상처 받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어딘가 다치면 사람이 그게 눈에 보이고 치료법, 수술 막 이런 게 다 있잖아요. 뭐 입원을 하든. 근데 이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뭐 피부 좀 안 좋아지는 거잖아. 뭐 이러고 집에만 있고 내 팔다리 다 멀쩡하거든요. 간지러워서 나는 밤을 새고 잠을 아예 못 자는데 얼굴이 따갑고 막 뜨거워서 눈물이 나고 막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 티나게 보이지가 않잖아요. 그치만 다른 부분에서 나를 정말 이해해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나를 정말 걱정하고 너무 사랑하는데 그 고통에 대해서 질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서 하는 말과 행동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거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저랑 친한 친구예요. 제가 이제 질환이 너무 심했을 때 세상이랑 담쌓고 살던 그 몇 년간의 기간이 있거든요. 근데 몇 년 만에 이제 저를 만났던 거예요. 제가 말하는 중간중간에도 아직도 열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피부에 통증도 아직 여전히 있었고 근데 저한테 이 정도면 괜찮으면서 왜 몇 년 동안 못 만난 거냐고 그러고 얘기하다 보면 홍조는 나도 생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너무 속상하고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.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오히려 나 되게 괜찮아 보이나 보네 이러면서
오히려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? 나 너무 말짱해 보이는 거잖아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생각을 바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분도 나아지고 상처받을 일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. 물론 그런 관계가 아니고 평소에도 나를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미 저희가 느끼잖아요. 아기가 있다는 걸. 그런 분들은 당연히 걸으시고, 저는 그래서 몇 년 동안 인간관계도 정말 많이 정리했어요. 그러니 나를 아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려는 그런 사람들한테 상처받지 마시고, 그리고 그분들한테 또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상처 주지 마시고, 어렵겠지만 마음을 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더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또 3개의 영상으로 나누자니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간추려봤고, 앞으로도 다른 영상에서도 피부 얘기나 먹는 거, 건강 유지하고 제가 잘 지내는 그런 영상을 많이 올릴 거예요. 또 도움되는 제품 같은 거 찾고 발견하면 그런 것도 소개할게요. 댓글에 여러 가지로 질문이 많아지거나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런 부분도 정리해서 업로드 해볼게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 나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, 제 브이로그 다른 영상에도 짤막하게 그런 글을 썼었는데 어차피 누구한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든 그 시간은 흘러가잖아요.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일부러 더 우울하고 슬프게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이고 주어진 시간인데 좋아하는 거, 즐거운 거 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힘들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우울해지는 시간이 좀 짧아지더라고요. 그러니 다들 화이팅! 감사합니다.